그런데 내가 못 건드렸나 보네. 그냥 가감하기만 했는데 소리가 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 험난한 그 역시 스튜디오 밖은 지옥이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네, 스튜디오 밖은 진짜 지옥이에요. 네, 지옥이다. 정말 지옥이에요. 스튜디오가 천국이었네요. 네. 네, 오셨네요. 네, 예. 너무 해맑게 등장을 하셔가지고 오늘은 저희가 이 서북부의 중심 마포역과 공덕역의 골목 상권 그리고 상권을 이렇게 파헤치면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체크하는 시간 한번 준비했습니다. 오늘 상권 분석 전문가 우리 이용규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오늘따라 더 커 보이시네요. 네. 원래 항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서서 하는 방송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데 오늘은 약간 아들 내지는 조카 같은 입장으로 쫄랑쫄랑 따라다니면서 네. 많은 거 여쭤보고 한번 네네.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네, 한번 이동해 보시도록 할까요? 네. 가시죠. 가시죠.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이 도화길이라는 골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도화길이라는 골목은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약간 오피스 상권 성향도 있고요. 교통 상권 성향도 있고, 아까 저희 오프닝 했었던 마포역. 네네. 그리고 한 600에서 700m만 위로 쭉 올라가면은 바로 공덕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포역 공덕역의 한 중간 지점인 상태고, 여기는 대로변은 오피스예요. 도합길 쪽 상권이 재밌는 게요. 지금 대로변으로 가게 되면은 오피스 상권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반대로 주거지를 안쪽에 바로 있기 때문에 오피스와 주거가 혼합돼서 구성되는 장소예요. 그래서 저 구조 때문에 상권이 안쪽으로 넓게 확장되지 못하고 지금 이 길 라인을 따라서 형성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 점심시간 약간 지난 시간대인데 보면은 대로변 유동도 많지만은 안쪽 유동량도 상당히 많이 자리 잡히거든요. 저도 이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여기는 상권인 것 같은데 네, 번화가인 것 같은데 중심부에 또 아파트가 저렇게 딱 버티고 있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마포역 쪽이랑 가까운 남쪽 지역의 이면 쪽은 주거 상권 성향이 실제 좀 강하고요. 실제 공동역 쪽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제 마포 갈매기 골목도 있고 이제 SO일과 같은 대기업도 있으면서 오피스 성향들이 북쪽 지역으로 가면 좀 강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나의 역, 마포역 상권 어떻습니까? 뭐 공동역 상권 어떻습니까? 하면은 오피스 상권이죠 라고 하면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이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의외로 주거 상권의 성향들이 같이 많이 녹아들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야간 길이 좀 들어가는 마포 상권이 실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지역이에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피스 상권 성향도 있고 주거도 섞여 있다 보니까 실제 주치리 상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실제 신규 창업자가 마포나 공덕 쪽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사실 폐점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영업자의 무덤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자영업자들이 신규로 창업하기에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왜 어렵냐면은 여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쪽 이면골목 안쪽에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노포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그 인지도가 아직 확장되지 않은 어떤 가게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세월의 시간의 힘에 쌓여져 있는 그 브랜드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마포 갈매기 골목도 마찬가지고 지금 마포역 안쪽 이면에도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 안쪽에서 노포가 운영되는 공간들이 많아서 뭔가 새로운 매장들보다는 이렇게 과거의 매장들이 매출을 높게 발생시키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바로 돼 있잖아요. 스니프라는 바인데 여기가 원래 여관이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오래된 여관이라 하더라고요. 여기가 마포잖아요. 마포 하면은 과거에 있던 게 여기가 그 나루터가 있었고 마포 종점이 실제 요 인근에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오래됐던 뭐 숙박업소라던가 건물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건물도 과거부터 운영됐었던 그 낡은 여관이었었는데 그게 바로 개조를 해서 지금은 바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느낌을
좀 지우고 좀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된 가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이 끝난 시간이라 그런지 도로변이 조금 그나마 좀 대로변이 좀 한산한 편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직장인들이 밖에서 소비하는 시간대가 아니라 배우지에 있는 주거민들이 소비하는 타임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죠. 앞에 보면은 아파트 단지 삼성 아파트 상가거든요. 저기 삼성 대중탕이 보이는 그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아파트 단지가 시작이 되죠. 네네. 병원들 엄청나게 몰려 있고요. 부동산, 뭐 이제 아니면 뭐 인테리어 샵들, 미용실들 저 상가 안에 1층부터 위층까지 전체가 다 꽉 차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자리는. 자, 저는 정말 신기한 게 이런 번화가에 저런 아파트가 저렇게 번듯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참 이례적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하고요. 상업용 부동산 관점으로만 얘기를 하면은 마이너스죠. 왜냐면은 상권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봐도 메인 거리잖아요. 메인 거리라고 하면은 메인 거리가 만약에 활성화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상권이 하나씩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확장되어야 되는 길목에 이렇게 주거지가 딱 막혀 있다 보니까 이 골목 외에 확장이 안 되고 끊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임차인 관점으로 말씀드리면은 상가를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연남동이나 강남역 같은 경우는 좋은 상권이긴 하지만은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저렴한 임차료를 찾아서 확장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마포 공덕 같은 경우는 대로변의 오피스 이면으로 바로 주거지가 바로 잡혀 있기 때문에 상권이 확장되지 못하고 이 안에 몰리게 돼요. 그래서 그 상권의 확장성을 막고 있는 게 이 아파트의 역할이겠네요. 네. 그리고 권리금도 높게 형성이 되고 월세도 이제 다른 상권 대비해서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상가가 기존 임차인이 나오지 않으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네. 이 지역 일대는 어떤 장사를 해야 조금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1차로 요즘은 사실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질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1차로 가는 뭐 삼겹살, 뭐 횟집 이런 부분들이 매출이 좀 나오고 실제 2차로 갈 수 있는 호프집들 매출이 저조하게 나오긴 하는데 만약에 마포 공덕이라고 하면은요, 이제 그 운영할 사람의 준비 상태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고깃집인데 그 고깃집에 대한 운영 경험도 있고 뭔가 메뉴 세팅이라던가 그 네이밍이라던가 이거 안 되겠다. 이 가요가 찍히면은 네. 저작권에 또 그게 맞아요. 걸리잖아요. 예. 조금이라도 나오면 안 돼요. 음악이 예. 그게 걸리더라고요. 예. 그냥 올리자마자 바로 그게 딱지가 껴요. 예. 저거 살짝 들어가. 라이브 하는데 들어가면 끝이에요. 잘라내야 돼요. 예. 그 음원이 들어가면은 그거를 이제 썼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밤 되면 이동인구가 거의 없죠. 밤에는 그래도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면 오피스 쪽 사람들이 이제 술 한잔 하러, 식사하러 안쪽 이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19시부터 21시 사이에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쪽 라인에 있는 상권은 네. 어떻게 보면은 오피스 사무공간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좋지만 여기 마포 삼성 아파트가 또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플러스된 더블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떠세요 보시기에는? 근데 이게 사실 배우 세대가 있기는 한데 삼성 아파트 배우 세대 세대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있어서 상권에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런데 여기가 상가가 잘 되는 거는 삼성 아파트 사람들만 이용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면에 있는 다세대도 많아요. 안쪽에 도합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세대 그리고 안쪽에 또 아파트 지역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사람들 입장으로는 마포역 공동역과 가깝기 때문에 소위 그 주거민들이 여기까지 와야 되는 목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생활동선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주거에 관련된 어떤 병원이라던가 약국, 뭐 인테리어 가게들 이런 부분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또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가끔 뭐 신축 아파트가 뭐 1500세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긴다라고 하면은 인근 상권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 아파트 단지 그렇게 2000세대 이하 이런 게 하나 생긴다고 주변 상권에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아파트가 생기면은 상가도 생겨나게 되고 상가에도 또 다른 공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생긴다고 전체적인 상권에 큰 변화가 생기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 배우 세대가 막 5000세대, 6000세대 규모가 훨씬 크다라고 하면은 그건 좀 달라지기는 하겠죠. 네. 그래서 주말에는
영업들을 잘 안 하시는 조용한 이유가, 거죠. 네. 네. 일요일에는 아마 문 닫는 가게들이 여기는 많습니다. 토요일도 매출 그래프가 평일 이렇다가 주말에 쭉 내려가요. 그리고 일요일은 더 내려가죠. 근데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매장의 매출액을 집에서도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몇몇 공간에 보면은 주말에 매출이 잘 나오는 데들이 있어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미 인지도가 쌓인 노포들입니다. 네. 그 노포들 같은 경우에는 마포 공덕을 왔을 때 가는 게 아니라 그 가게를 가기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 마포 공덕 오피스가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주말은 조용하거든요. 조용해졌지만 그 공간에 가는 사람들은 많은 거죠. 네. 그래서 공간이 좋아서 사람이 가는 건지 아니면은 지역, 상권이 좋아서 사람들이 가는 건지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점포 개발을 했었잖아요. 점포 개발할 때 공덕 오는 걸 되게 싫어했었어요. 왜 싫어하냐면은 그 부동산에 들어가서 뭐 물건이 있는지를 체크를 구석구석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유독 마포 공덕 쪽 와서 부동산과 이야기를 하면은 되게 불친절한 거예요, 맨날. 근데 왜 불친절할까요? 왜 불친절하냐? 나중에 제가 사실 한 작년에 깨달았어요. 마포 공덕 임장을 하면서 이러니까 그 불친절했구나. 물건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임차인들 간의 거래가 활발해야지. 얘가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은 손님으로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을 빨리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과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부동산 입장으로는 거래될 수 있는 매물이 없고 나와 있는 매물도 권리금이 막 2억, 3억 말도 안 되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비싼 금액이 있고 이제 대로변 건물은 공실이 있긴 한데 대로변 건물은 월세가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막 이래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걸 아니까 그냥 얘가 손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상권이 가지고 있는 매물의 량, 상가의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상가 위주의 어떤 임차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왔을 때 손님으로 보이질 않는 거죠. 어차피 매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아마 지금도 이 방송 보시고 만약에 나 창업 준비하는데 마포 공덕 쪽 전화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대부분은 물건이 없어요란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자기가 봐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면적이 15평 수준까지 내려가면 있는데 뭐 25평 이상으로 보려고 하면 매물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가 제가 이 주변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자주 이용하는 또 뭐 저만의 아지트 같은 공간들입니다. 네. 실제 오는 집이군요, 실제. 식당도 있고요. 네. 여기가 마포 갈매기 골목이거든요. 마포 갈매기 이제 장사를 준비하는 현장. 여기도 자리가 그 진짜 생활동선처럼 주동선처럼 그 대로변에 가까운 유명한 가게부터 차기 시작하고 뒤쪽 가게는 마지막에 차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거리로 치면은 10m, 5m 차이인데도 사실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실제. 예. 건너가도 좋대요. 위로 올라가면은 좀 어떨까? 뭐 공간도 역세권이고 작고 비싸고 한데 예. 그럼 저 위쪽은 어떻나 네. 이제 하시는 분들이 살짝 있을 이렇게 테니까. 벗어났을 네. 때는 어떨까? 그게 실제 그 상담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마포 쪽에서 걸어왔지만 알 수 있는 집들 많았잖아요. 유명한 노포들도 많았고 그 공간을 다 가지 않고 이렇게 벗어난 것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그 가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아주 강해야 됩니다. 이쪽도 이게 아파트잖아요, 다 그죠? 네네. 그래서 뒤쪽은 그냥 딱 봐도 전형적인 그냥 집 앞 같거든요. 예. 보면 지금 바다 1층에 있잖아요. 마포 공덕도 바 호프집이 예전에 더 많았어요. 더 많았는데 코로나 때 못 버티고 나간 거죠. 그래서 약간 트렌드가 바뀐 게 과거에는 바가 어차피 지하나 2층, 3층에 많이 올라간 게 지불할 수 있는 임차료 수준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 사람들이 이제 음주 문화도 바뀌었고 많이 폐점을 하기도 했고 그런 요소가 생기니까 이제는 바를 하려면은 바도 1층으로 생깁니다.
2층 지하에서 하면은 사람들이 잘 안 내려가요. 그래서 안 내려가고 안 올라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강남이나 역삼, 설릉 가면 바가 많거든요. 과거에 지하 2층에 있던 바들이 실제 지금 1층에 면적 넓게 50평 쓰는 공간들도 있고 설릉에서 30평 메인 먹자에서도 쓰는 바들도 있고요. 이제는 바도 경쟁력을 좀 더 갖추기 위해서 1층으로 내려갑니다. 결국 점점 자본이 있어야지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되면 다시 바꿔 얘기를 하면 2층, 3층은 또 공실이 생기는 지역도 그만큼 또 많아질 수 있겠네요. 이게 쉽지 않은 게 네. 공간이 좀 넓어야 되거든요. 2층인데 사용할 수 있는 바닥 면적이요. 30평이 안 되는 공간이라고 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F&B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너무 작아요. 주방 포함하고 복도 포함하고 냉장비 놓고 뭐 하면은 사실 뭐 호프집도 마찬가지고 30평 이상의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은 2층으로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가 난 그래도 넓은 공간을 좀 차지해야지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올라가기 때문에 가끔 보면은 저도 임장 다니다 보면은 신축 깔끔하게 디자인해서 올렸는데 오랫동안 공실로 남는 가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건물의 특징이 면적이 다 작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임차인에 대한 관점을 너무 몰라요. 이 사람들이 뭐 20평의 면적이면은 뭐가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임차료를 지불할 수 있는지를 약간 개념을 잡고 건물을 올리시면 좋은데 단순히 토지 매입하시고 건물을 올리시고 매입해준 공인중개사가 얼마의 임차료 맞출 수 있다 이것만 믿고 딸깍 진행하시는데 실제 그 면적이나 구조가 임차인들한테 맞지 않는다던가 아니면은 애초에 사무실 용도로 구상했다라고 하면은 사무실에 적합한 구조로 좀 지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신축 건물만 올리면은 누군가가 시간이 지났을 때 내 공간을 채워주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는 진짜 아무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했던 장소들이 보면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가도 똑같이 비어있는 거를 많이 봅니다. 1층은 어떻게든 좀 채워지는데 위층은 계속 비어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는 MD에 대한 구성이라고 하잖아요. 1층이 어떤 게 들어갈 수 있고 2층이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지를 물론 100% 맞출 수는 없죠. 그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지만 어느 정도 뭐 70%, 60% 수준까지의 그림은 그리고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애초에 그러면은 수익성에 대한 계산이 잘못된 거지 않을까 싶은 거죠. 만약에 500만 원의 월세를 1층에서 받고 싶어. 그런데 이 면적으로는 500만 원 감당할 수 있는 임차인이 없어. 그러면 잘못 세팅한 거잖아요. 임차료에 대한 예상 임차료를 300이 되던 350이 되던 낮춰서 생각했었어야 되는 건데 애초에 내가 생각했던 수익률의 절반도 못 미치게 세팅을 내가 올려버리고 한 거죠. 상권 분석을 잘 하려면은 그 지역을 결국 잘 알아야 된다가 제 생각이에요. 이게 입지가 익숙하고 네. 잘 가던 공간들. 맞아요. 네. 입지가 중요한 건 맞는데 상가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려면요. 이 상가와 다른 어떤 상가를 비교해야 되는데 각각의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모르면은 비교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교통에 대한 거를 너무 크게 생각해요. 지금도 보면은 10번 출구 있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어요. 여기 공동역 10번 출구도 있고 인근 가게들도 뭐 프랜차이즈라던가 이 매장도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는 매장이거든요.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나도 이 라인에서 무언가를 해도 괜찮지 않겠어? 충분히 이쪽 라인까지 오피스가 직장인들이 올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 인지를 해야 돼요. 저는 자기객관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투자하려는 이 상가가 동선에서 벗어난 건지 아니면 동선에 살짝 벗어난 건지 아니면 동선 안에 들어간 건지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여기는 사실 벗어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은 마포공덕의 가장 큰 주요 시설물은 대로변의 양쪽에 있는 오피스 그 건물들이에요. 그 건물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주 고객층과는 멀어지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위치가 아예 그냥 오피스로 운영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주거 형태로 운영된다던가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가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피자집처럼 배달을 하는 업종은 상관이 없죠. 아니면은 내 공간에 대한 컨셉이 강해요. 그래서 굳이 이 공간까지 찾아올 수 있는 컨셉을 가지고 있다. 그런 브랜드를 연출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공간을 할 수 있지만은 별다른 아이디어 없어요. 컨셉이 강하진 않아.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 할 것 같은데 그게 배달의 중심이 된 영업장도 아니야. 그러면은 사실은 좋은 위치가 아니라는 걸 알고 결정을 해야죠. 좋지 않다라는 위치라고 해서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부동산적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증금, 월세, 권리금을 낮춰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기대 수익을 낮춰서 봐야 되는 거지. 만약에 여기서 장사를 한다라고 해서 나 공동에서 뭔가 하고 있어, 이런 거랑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성비적인 측면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내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야지 운영적인 부분이나 마케팅이라던가 어떤 부분에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경의선 숲길이에요.